자, 이제 일반 기한 보죠. 일반 기한 내용 간단해요. 일반 기한이 뭐냐? 지금 칠판에 써 있다시피 요 가장 일반적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형태다. 그리고 한 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서식, 즉 일반 기한문에다가 문헌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안건 처리, 정해진 기한 서식이란 말은 바로 아까 봤던 일반 기한문이에요. 일반 기한문의 문헌을 만드는 걸 일반 기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한문의 종류가 몇 개냐면 요 일반 기한문이 있고, 그다음 이제 간이 기한문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일반 기한문은 이건 이제 뭐 대내문서, 뭐 대외문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간이 기한문은 내부 결제 문서에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론 기한문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아닌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용 결제용 기한문도 있어요. 있기는. 그건 우리가 이제 관계 없으니까 일단 두 가지예요. 일반 기한문과 간이 기한문이 있다. 그래놓고 자 먼저 일반 기한문은 다 쓰죠. 내부 결제 문서, 대내, 대외 모든 문서에 사용할 수 있죠. 일반 기한문은. 그리고 뭐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 다 사용이 돼요. 일반 기한문은.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간이 기한문이 있는데 간이 기한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이 기한문은 시행할 수는 없고 내부 결제일 때만 사용한다. 그거죠. 요게 뭐냐? 요게 이제 그 실예시야, 예시. 일반 기한문의 예시.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이제 66쪽, 67쪽은 안 했어요. 제가 판서 안 했는데 66쪽에 있는 거 요게 별지제 1호예요. 별지제 1호 서식. 요게 일반 기한문의 서식이에요. 아까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뭐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거기까지가 두문, 제목, 내용 붙임까지가 본문, 80명 이하가 결문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예시가 이제 서식이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작성 방법은 아까도 우리 했어요 벌써. 뭐 두문에 뭐 들어가느냐, 본문에 뭐 있냐, 결문 등에 뭐 들어가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보면 이제 그 68쪽 내용이 지금 칠판 내용입니다. 68쪽. 요게 실제 예시입니다. 실제 예시. 일반 기한문의 실예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맨 위에 보는 게 요게 행정기관명. 행정기관명. 요거는 이제 그 마크죠. 요게 뭐 이렇게 태극 마크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보 마크가. 그거 얘기한 거고. 그다음 수신자는 참조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러면 행정기관명 수신 여기까지가 요게 두문인데 지금 수신자가 뭐라고 돼 있냐? 참조라고 돼 있어요. 왜 저걸 참조라고 해놓냐면 여기 봐요. 여기 많다고. 수신자가 243개의 전체 지자체거든. 또 여기다 쓸 수가 없지, 저 칸에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끌어내려서 80명이 밑에 다음 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제목이 뭐냐? 공문서를 작성할 때 있어 쉽고 바른 말을 뭐 활용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에요. 요게 내용이고, 여기 붙임이 있네 보니까 부침. 그래서 뭐뭐 해놓고 여기 끝잘 딱 써놨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그리고 80명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요 밑에를 이제 결문이라고 하죠.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그림을 실예시를 보고 계신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물어봅시다. 이 기한을 행안부에서 했죠. 행안부에서 했는데 행안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기한을? 응? 어느 부서에서 기한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보, 공개, 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그죠? 기한자가 누구래요? 행정사무관 임땡땡이에요. 검토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없죠? 가운데 비어있잖아, 여기 지금 이렇게. 검토 안 했어요, 이거는. 그죠? 그럼 결제자가 누구죠? 고과장. 그죠? 고과장인데 전결돼 있잖아, 전결. 그죠? 그건 과장 전결 사항이었다고, 이거는. 전결은 뒤에 배울 거예요. 결제 일자 언제입니까? 2020 10월 8일자죠? 그게 시행일자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 등록했나요, 지금 그러면? 등록했나요? 등록했죠? 그죠? 번호 붙어 있잖아요, 지금. 몇 번 붙어 있습니까? 5934번 붙어 있죠? 그럼 지금 봐봐요. 요게 처리과명, 요게 등록 번호죠?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배웠던 번호 붙이는 종류 셋 중에서 어떤 거야? 누는 일렬번호요, 연도표시 일렬번호요, 연도별 일렬번호요? 연도별 일렬번호죠, 이게. 응? 연도별 일렬번호. 연도별 일렬번호라는 거는
매년 새로 번호를 부여하는 건데 몇 년도 표시나 표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번호 부여 방식은 연도별 일렬 번호를 붙인 거지만 이 번호를 우리가 무슨 번호라고 그러지? 만들어서 붙였으니까 이게 생산 등록번호야. 이게 생산 등록번호.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생산 등록번호인데 번호 부여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연도별 일렬 번호를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럼 좀 더 세분해서 연도별 일렬 번호가 뭐가 되는 건데 철입과 명에다가 이음표 번호 붙인 번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숙지가 안 되면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이게 막. 그죠? 그다음 지금 오른쪽 봐요. 접속한 표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기한문이요, 시행문이요? 아직은 기한문이야. 아직은. 이게. 아직은 기한문이라니까. 다 그럼 결제됐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행정안전부 여기 이렇게 될 거야. 행정안전부 장관 땅 도장 쾅 찍죠. 그때부터 걔가 시행문이 되는 거라고. 그때부터가. 시행문이 됐어 이제. 그럼 이걸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로 다 갈 거겠지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얘들이 받을 거 아니겠어?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받은 부서 이름을 적고 번호를 붙인다고. 그것도 그럼 이게 무슨 번호가 될까요? 받아서 붙이는 거니까 접수 등록번호가 될 테고 번호 부여 방식은 똑같이 연도별 일렬번호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됐어요. 나머지는 뭐 똑같은 거지. 나머지 이게 뭐 우편번호, 뭐 도로명 주소 등이 있잖아, 그렇죠? 등이. 자,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입니까? 공개 문서입니까? 공개 문서죠. 여기 나오잖아요. 대국민 공개하라고. 이게 맨 끝에 이게 공개 구분이거든.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시험 10년 동안 우리가 시험 봤잖아요.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 1회 때, 1회, 2회 때는 그랬었어요. 1, 2회 때 같은 경우는 뭘 낼지 모르니까 또 그냥 1회 때 더 했지 뭐. 1회 때는 어떤 걸 시험 낼지 모르니까 별걸 다 대비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1회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강의하면서 이 안을 내가 만들어 와갖고서 다 나눠줬어요. 프린트를 쫙. 기한을 해보라고. 그렇게 됐었다니까. 그래서 안건을 주면서 이걸 갖고 이 내용으로 기한을 해보세요. 기한문을 작성을 해보라고까지 했었는데 그때 1회 시험 전이니까 뭘 낼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시험 내기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 기한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내용은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기한을 해봐라? 이렇게 아니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한할 일이 있나? 전혀 없거든. 그 지금 제가 오늘 2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나 지금도 10년도 훨씬 더 됐죠. 왜냐하면 그 1회 시험 전부터는 이 강의 준비를 했었으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행정사 자격 시험에 왜 이 과목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응? 지금 뭐 어디서 강의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또 강의하기 위해서 몇 준비를 또 해야 할 거 아니겠어. 나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껏 나는 의문이 가는 게 있다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나는 행정사이나 자격 시험에 왜 이게 이 과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존재 이유를 난 알 수가 없어요. 과목이 있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수밖에 없긴 한데, 아니 우리가 기한할 일이 있나? 없어요. 우리가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잖아. 이거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관인을 왜 외우지? 관인이란 거를 배워야 할 왜 배우지 그거를? 아니 공무원들이 필요한 게 관인이지 우리가 왜 필요하냐고. 그게 행정사가 된 뒤에도 이거 할 이유 전혀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목 중에서 저 뒤쪽에 있는 거 있어. 민원 법령이 있는데 그건 알아놔야 돼 당연히.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행정사가 돼도 전혀 쓸데도 없고 어디 뭐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과목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도대체가. 다른 거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계약법 중요하지. 민총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뭐 있지? 절차론 알아놔야지 그것도. 그다음 뭐 실무법 중요한 거요. 써먹어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나가잖아요. 그 책 버리면 안 돼. 계속 봐야 돼 그거. 그 이제 특히 뭐 행정법, 그 중요한 책이에요. 행정법이라든가 이제 뭐 있죠, 실무법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사무실에 꽂아놓고 봐야 돼 수시로 이런 것들을. 행정 심판 같은 거 할 때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시험장 갖고 갔다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바로 쓰레기통 쳐박아 버려. 어떤 책을? 이거야 이거. 나오는 순간 쳐박아 버려 이거. 그냥 그 아까운가? 종이를 쓸 수 있을까 이거? 몇 번 이렇게 하면 좀 쓰지 않을까? 아플까? 이렇게 몇 번 비비적거리면 바닥바닥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과목이 난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 과목으로 들어갔는지 난 참 지금도 의문이에요. 누가 그 과목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하등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걸 시험 내고 앉았어요. 우린 그걸 외워야 되고.
우리가 의리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참 정말로 난 의아심이 들어요. 다른 거는 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긴 해요. 뭐 행정학도 그렇지 그죠 행정안전부니까 당연히 이건 넣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과목이 난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예시예요, 예시. 자,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오른쪽은 간이기한문이에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 간이기한문은 거기 나와 있었죠. 내부 결제만 쓴다. 시행할 수는 없다. 참고하고 넘기면 이제 간이기한문의 예시가 나올 거예요. 요거 70쪽, 71쪽 있는 건 요게 이제 간이기한문으로 만든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2쪽이 나오죠. 자, 일괄기한.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돼.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물어보기가 딱 좋아요. 양도 그렇고 약술 하나로 나오기가 아주 좋아. 출제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은 그게 법 규정이잖아요, 지금. 법 규정이죠, 그죠? 규칙이니까. 행안부령이란 소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텍스트 안 외우죠, 절대 못 외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단어 갖고 계속 끌어내면 돼. 한 단어 가지고 계속해서 뭘 끌어내냐면 일괄이라는 한 단어로 끌어내려요. 정말 잘 연상을 하면 일괄이라는 단어를 갖고 쭉 끌어내릴 수가 있어. 이 내용을 다. 그냥 일괄이 뭐죠? 일괄이? 뭐 이런 거 아닌가? 한꺼번에 몰아서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일괄이라고 할 때는 몰아서 한다는 뜻이겠지. 한꺼번에 하자. 몰아서 한다는 얘기일 거라고. 근데 뭘 몰아서 하자요, 지금? 기한을 한꺼번에 해줘요. 기한을 몰아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연상을 해보자고 우리가. 기한이 여러 건, 기한이 그럼 한 건이 아니겠네? 한꺼번에 할 거라니까 여러 건일 거지 이렇게? 여러 건이 안건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한 사람의 기한자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분명히 걔네끼리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 자, 그런 개념 봐요. 개념이란 거는 관련성이 있는, 그죠? 관련성이 있는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일괄 기한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너 개 기한을 한꺼번에 기한을 다 해버려요. 여기서 혼동 만들겠어요. 처음 초학하는 분들은 그 의미가 한 장의 기한문에다가 안건 여러 개를 다 집어넣어서 기한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안건별로 따로따로 기한문을 다 사용해야 돼요. 다만 한 사람의 기한자가 하루에 다 해치운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한 장의 기한문에다가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기한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안건별로 따로따로 기한문을 만드는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꺼번에 해치운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 봐요. 이게 이제 작성과 시행 방법인데 일괄 기한은 봐요. 각각의 기한문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안건별로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다. 일건 일매주의거든. 일건 일매주의.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일반 기한문 갖고 하는 거니까 거기는 두문, 본문, 결문 다 들어가야죠. 이걸 우리가 이제 문서의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구성 요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이제 각각의 기한문에는 그럼 이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실제 기한문에는 이런 몇 안이다라는 거는 표시를 안 하는 거라고. 표시 안 해, 그거는. 1안, 2안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요, 거기. 안 자체가 1안이다, 2안이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안이 여러 개니까 제목은 다 달리 작성이 되겠죠. 제목은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송할 걸 전제로 한다는 기한문. 그럼 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한문이다라는 말은 이게 시행할 문서란 소리겠죠, 저게 그죠? 보내야 할 문서란 소리인데 그 보내야 할 문서의 내용하고 제2라는 거의가 내부결제문서예요. 내부결제문서 내용이 서로 같아. 그럴 땐 귀찮게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2라는 그냥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째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내부결제문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보내야 될 문서일 경우는 거기에 발신 명의를 모두 표시해라는 소리예요. 보내는 사람 명의를. 만약에 발신 명의를 표시 안 하고 보내버리면 그거는 하자가 생겨, 하자. 그 문서의 하자가 되면 그 반송서의가 될 수 있는데 좌우지간 보내는 명의를 모두 표시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안건이 여러 개니까 각각 안건마다 기한문을 작성했겠고 그 안건별로 그 기한문마다 등록을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번호가 다 다른 번호가 붙는다고. 다만 같은 날짜 다 보내버려. 그러니까 시행일자는 동일한 거예요.
책 보지 마요. 여기 칠판 보라고. 책 보지 말고. 일괄기한은 개념 목차 1번, 2번 작성 방법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는데 그 방금 전에 내가 일부러 지금 안 보이게 하려고 저 앞장으로 틀어놨는데 아까 우리 교재에 순서 있었죠, 순서. 그건 무시해버리란 말이야. 그냥 기억나는 것만 먼저 하면 돼, 무조건. 응? 이거 무시해버리고 아까 교재 순서 있죠? 그거 자꾸 신경 쓰면 안 돼요. 더 헷갈리니까 아무거나 기억나는 대로 그냥 먼저 그냥 만들어버리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일괄기한이 뭐예요? 어?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봐요. 자, 관련성 있는 두 개 이상 안건을 어떻게 해요? 그냥 동시에 일괄기한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관련성 두 개 이상 이거잖아, 지금 결론이. 그럼 여기는 이제 작성 방법이 한 개 대여섯 개 되는데 다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 방금 그렇게 해봤으니까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먼저. 어떻게 작성하죠, 이제? 그거 봐봐, 이제. 일괄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걸 이렇게 끌어내려 보라고, 연상을 해보라고. 일괄이니까 안건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일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건별로 각각의 기한문이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건 일반 결문이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두 번 결문 다 들어갈 거 아니겠냐고. 그죠? 자, 이렇게 끌어봐야 한번. 그럼 안건이 다 다르네? 그러면 제목도 다 다르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제목도 다 상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한꺼번에 하는 거라며. 그러면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겠네? 근데 그런 1안이다 2안이란 용어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1안 등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렇게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끌어내리면 이게 관련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보내야 할 문서의 내용하고 보낼 필요 없는 내부 결제 문서 내용이 서로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그걸 귀찮게 다 만들 이유가 있을까? 뭔가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 목적의 문서의 내용하고 내부 결제가 같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내야 할 문서일 때는 누가 보내는지를 반드시 다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행할 문서일 땐 뭘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발신 명의를 모두 표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건 여러 개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 개니까 안건별로 기한문을 다 따로 만들었잖아. 그럼 그걸 다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 그건 등록을 시키는 건데 번호가 다 달리 나오겠지. 그러니까 번호가 다 각각 다른 생산 등록번호가 붙을 거예요. 근데 이건 한꺼번에 보내는 거거든. 하루에. 그러니까 뭐가 된다? 동일한 날짜에 시행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책 보시면 제가 대충 이렇게 목차를 붙인 순서하고 책 순서가 똑같아요. 약간 틀려요. 틀리잖아. 그건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암기를 할 때 암기하는 것은 일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서 계속 연상해서 끌고 나오고 이렇게 계속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번호가 6번까지 붙었지만 이걸 다 채울 필요 있냐? 꼭 그럴 필요도 없어. 여기서 서너 가지만 채워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결론이 우리 교재에 있는 텍스트를 외우려고 들면 힘이 되니까 일괄이나 단어를 갖고 자꾸 연상을 해서 말을 끌어내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외워져요. 그리고 몇 번 써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 몸으로 이게 이제 녹아 든다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되는 거라고. 일괄기한 이런 거는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외울 때 이 순서대로 순서를 무시하고 외우면 되고 단어만 잘 연상을 해서 이걸 이렇게 끌어내리면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반드시 해놔야 돼요. 일괄기한은. 자, 그럼 이게 일괄기한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이제 실예시를 보는 거예요. 실예시가 이게 이제 1안이라고. 제1안인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73페이지 있는 거잖아요. 자, 잘 봐요. 이 1안은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발신명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서겠어? 그렇지, 내부 결제 문서지. 근데 아까 내부 결제 문서 이 내용하고 보낼 문서가 같으면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 얘기하는 거고. 자, 꼭대기 올라가 봐요. 저 수신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부 결제라고 돼 있잖아 저기. 내부 결제라고. 그럼 내용 뭐죠? 이게 1안인데 이제 행정협업 촉진 규정이 바뀌었대. 그래서 이건 이제 개정된 걸 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끌어내려 보니까 역시 요 정보공개 정책과에서 이제 기한을 한 거죠. 기한을 했어요. 그러면 자 행안부의 정보공개 정책과에서 기한을 한 건데 기한자가 누굽니까? 고땡땡 고사무관이죠. 검토 받았죠.
누구 받았어요? 김 과장 검토 받았죠? 결제 누가 했습니까? 장 기획관이 결제했어요. 정결사항이죠, 이거 지금. 정결사항입니다. 그 다음 7월 26일자가 결제 일자죠? 그게 시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협조는 빈칸이죠? 그 협조 안 받은 거야, 이거는. 협조 없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기한자, 검토자, 결제권자, 협조자 없고, 그 다음 등록했죠? 번호 봐요. 번호가 902번이야. 이게 무슨 번호? 생산 등록 번호.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법이 개정이 되었다. 개정된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행정학 교수를 초청해 갖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부침도 있었고. 이 문서는 지금 내부 결제 문서다 보니까 보낼 필요 없죠. 자, 그래요. 그럼 제2안 봐요. 2안 내용이 똑같아요. 규정이 개정이 됐다. 설명이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똑같아. 2안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실제 표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아, 이건 수신자가 있어. 있죠, 그죠? 사단법인이라는 게 의미가 될 텐데 사단법인 문제 무슨 협회가 되겠지. 행정학 협회 이런 협회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업 분야의 교수 등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발주명이 붙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시행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런데 지금 고땡땡 김과장 장기획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기한자, 검토자, 결재권자가 똑같다고. 자, 그런데다가 협조도 안 받았어요. 그 다음 번호 봐요. 903번이죠, 얘. 번호가 틀리잖아. 아까 902번이었으니까. 이건 903번이고. 그러죠? 같은 부서였고, 나머지 똑같아요. 다 이거 좀 공개할 내용이에요. 요게 3안이고, 3안은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3안은 안건이 조금 틀려. 우리가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 협조를 구하는 기한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사용 장소, 장비 설치 협조하는 거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 정부서울청사 8층 회의실을 빌려달라. 예상 인원 30명 해놓고 이제 책상 몇 개 등등이 필요하다.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봐요. 고땡땡, 김땡땡, 장땡땡 똑같죠? 그런데 번호가 틀려. 얘는 904번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7월 26일 날 행정사무관 고땡땡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세 개 안건을 기한을 다 한 거예요. 근데 1안은 내부결제 문서였고 2, 3안은 시행 목적 문서였었죠. 그리고 세 개 다 김 과장 검토 거쳐가지고 장기획관 결제 거친 거예요. 각각 등록 다 했어요. 근데 번호가 틀려. 902, 903, 904.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이게 싹 다 아직은 기한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2안과 3안에다가 도장을 땅땅 찍어서 찍는 그 순간부터 얘는 시행문으로 바뀌는 거야. 용어가 시행문으로. 근데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 이제 받은 곳에서 여기다가 접수해갖고 번호를 또 붙이겠지.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일괄 기한의 예시예요. 자, 거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기한 가는 거죠. 자, 공동기한도 역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출제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어차피 기한 종류에서는 일괄과 공동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공동이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공동이라는 단어 가지고서 계속 끌어내려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공동이란 거는 여기 봐요. 2개 이상 행정기관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같이 공동 명의로 시행하기 위해서 문안을 만드는 걸 공동기한이라고 그래. 2개 이상 행정기관장 도장을 결제 받아가지고 같은 명의, 이제 공동 명의로 시행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방금 전에 일괄 기한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 순서를 무시하고 기억 나는 대로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그걸 맞춰야 돼. 기한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결제 받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네 가지 순서 맞추는 거야. 그래서 기한은 어디서 결제받는 방법, 등록은 누가 시행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미리 해놓으면 2개 이상 행정기관의 장을 결제를 받으면 2개 이상의 경우는 나눠서
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주관기관이 있고 관계기관도 있을 거예요. 주관기관, 관계기관. 그럴 때 기한 자체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관기관에서 기한을 해야 돼요. 결정하는 순서는 주관기관장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 순서로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것도 이것도 주관기관에다가 등록이 이루어져야 돼. 시행할 때는 발신 명의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메인 상단에다가 주관기관장 명의를 표시하고 그 밑에 쭉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요거는 부처청 순서를 따르면 돼요.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순서. 그리고 요 주관기관장 명의에다가만 관인을 찍어요. 다른 기관들은 관인 안 찍어. 조계 순서를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개념을 정리받고 작성과 시행 방법 보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결제 이제 기한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공동 기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 주관 기관에서 기한하고 그 기관장 먼저 결제 받고 관계 행정기관장 결제 받는 순서로 가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공동 기한은 먼저 협의해라 그 말이에요. 협의해라 그 말이 되는 거고 결제 받는 순서 관계기관이 두 개일 때는 결제칸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관기관장 자체 결제 먼저 받은 다음에 관계기관장 결제 받는 건데 그 그림 보면은 지금 그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주관기관장은 왼쪽이나 상단이에요. 위치가 왼쪽이나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관기관은. 그리고 관계기관들은 우측에 있거나 하단부에 있는 거라고.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관계기관이 3개 이상일 수 있다 그랬죠. 3개 이상의 경우라면은 이제 별지용지를 다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워낙 많으니까. 별지용지 만들어갖고 결제를 칸을 만들면 되는데 똑같아요. 위치는. 주관기관장은 상단이나 좌측, 관계기관장들은 하단부나 우측에 기한을 하게 돼요. 저 이제 그림상 이렇게 이제 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나 이런 경우에 요 예를 들었어요. 지금 행안부랑 외교통상부가 같이 한다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된다고 하는 얘기죠. 자, 3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별지 칸을 만들어서 뭐 상단, 좌측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 공동 기한 문서는 그 처리 주관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주관 기관에서 등록하라 이런 얘기고 거기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게 주관 기관의 문서 번호를 붙인다는 뜻이고. 그다음 이제 공동 기한문에 발신 명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해당 문서 처리 주관 기관장 명의를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행안부니까 행안부 장관 명의를 맨 꼭대기 표시하고 그 다음 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관계 행정기관장들이 동일 직위인 경우다. 그럴 때는 이제 부처청 순서에 따라 가지고 표시하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문서 처리 주관 행정기관장 명의에만 요 발신 명의에다가 관인을 이렇게 찍어요. 그 다른 기관은 안 찍었죠? 그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만 관인이 찍혀 있어요. 관자에 네모칸 친 게 그게 도장 찍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서 관인을 찍는 방법.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이게 공동 기한이에요. 그래서 일괄 기한과 공동 기한은 뭐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쓸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답안을 쓸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한 종류 파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숙지하려는 게 중요하죠. 자, 됐고 그러니까 일괄 기한은 그냥 기억나는 대로 공동 기한은 요걸 지켜서 답안을 쓸 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답안 목차가 주어져야 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수정 기한인데 이 수정 기한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수정 기한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자문서인 경우는요, 수정 기한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전자문서가 주가 되는데 전자문서는 수정 기한이 불가하다. 종이 문서일 때 일부 가능한데 그냥 자 보세요. 수신한 문서 그 자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종이 문서일 때 하나입니다. 종이 문서일 때. 그냥 간단 내용 볼게요. 수신 문서의 그 내용 알 수 있도록 수정하는 글자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그 위 여백에다가 다른 색 글자로 수정하라. 이 정도 기억하면 되죠? 나머지 참고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뭐
복사한 후에 관련 날은 하면 된다는 얘기고 요 정도에서 이제 그게 어디 보냐면 지금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 기한보다는 별도 기한문을 다시 만드는 게 좋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원래 수정 기한 자체가 이제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기한은 참고 정도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일괄, 공동 수정 기한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였어요. 일괄, 공동만 잘 정리가 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게 기한문을 사용해서 기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일반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이제 이건 서식에 의한 처리. 그런데 100% 기한문으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이걸 쓰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 건데 그리고 거의가 기한 자체는 다 이 종이 문서보다는 저희 전자문서로 거의 주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시스템이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기한문이 아니고 그냥 서식이에요. 서식. 이렇게 생산 접수 번호란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서식으로 만들었다 이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별도 기한문을 작성하지 않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서식에다가 바로 그냥 기한해서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기한이란 거는 99.9% 일반 기한문을 가지고 시행 문서일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식에 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기한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서식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대통령 총리 이건 뭐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 11절 나올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죠. 2013 기출 1회 시험 때요. 1회 시험 때인데 그때는 논술을 그냥 통으로 한 문제를 냈어요. 통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검토만 낸 게 아니었었죠. 협조는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요거 검토 요걸 냈는데 검토라는 거를 이거랑 이제 결제를 묶어서 냈어요. 이제 여러분 책을 조금 뒤로 가보면 그 86쪽에 있죠. 86쪽. 12절 결제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2013 기출. 그래서 검토와 결제를 묶어가지고 논술 한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뭐 이랬다니까 이제는 뭐 아예 안 나왔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지 뭐.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검토이자 절 제목 자체가 검토 및 협조예요. 자, 검토는 기한한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내용을 검토해보는 거고, 협조야 말 그대로 협조 구하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먼저 개념부터 봅시다. 검토와 협조가 뭐냐면, 이 개념은 말이에요.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합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검토는 누구한테? 검토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 점검, 동의 여부 결정하는 거죠. 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근데 이거는 높은 사람한테 가져가서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거를 검토는 수직적 합의를 구한다고 그래요. 수직적인 합의를 구한다. 근데 협조는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협조라는 거는 다른 부서나 기관의 합의를 얻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협조라는 거는 수평적 합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라는 거는 보조 혹은 보좌 기관의 수직적인 합의를 구하는 것, 협조라는 거는 다른 부서 등의 수평적 합의를 구하는 것 그래요. 결론이 합의를 구하는 걸 갖다가 우리 검토는 협조라고 그래요. 자, 밑에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거기 뭐 이제 그 행정기관 조직과 통치 그래 갖고 보조기관이 뭐냐, 보좌기관이 뭐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안 봐도겠죠. 뭐 어차피 이 보조 보좌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이제 행정학 시간에 배운 것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검토와 협조 절차인데 절차는요. 여기에요. 자, 결재권자 결재 받기 전에 합니다. 받기 전에 하는 게 검토와 협조예요. 결정받기 전에. 그래서 보조기관에서 상위 보조기관 순으로 검토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보조 검토란 거는 높은 사람만 받는 거니까 상위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받는 게 검토가 되는 거고 검토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숫자는 제한이 없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검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넘겨보면 이제 예시가 몇 개 보이는데 그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업무 분담자가 기한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총괄 책임자가 기한했다고 그랬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검토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보자고요. 자, 업무 분담자가 기한했다. 1. 총괄 책임자 검토를 거친 다음에 보조 기관 검토, 그다음 결재. 그래놓고 업무 분담자는 기한자란에 위치해 있고 총괄 책임자가 검토자란에 서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신주무 얘가 기한자예요. 얘가 신주무가 기한자야. 그러면 행정사무관이 얘가 총괄 책임자야. 행정사무관이. 그 다음에 정보공개정책과장이 보조기관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박국장이 결재권자고.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 이 김 담당과 이 과장이 검토자예요. 2번 받았어, 2번을. 근데 이 과장이 더 높아, 김 담당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기한자가 누구냐? 주무관, 신주무가 기한해갖고 김 담당, 즉 총괄 책임자예요. 먼저 검토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받았어. 이 과장 검토받았다고. 근데 이들이 검토하면서 서명하겠죠. 어? 서명할 거 아니겠어? 그건 결재가 아닌 거야. 어? 결재는 오로지 박국장 한 것만이 결재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사회생활다 우리 뭐 했잖아요. 했는데 바로 위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사조직이라고 생각합시다. 사장이 맨 꼭대기 있을 거 아니겠어. 그 밑에 뭐 이제 뭐 상무 전무쪽이 있겠지. 그럼 내가 이제 근데 이제 뭐 이제 팀장 정도 되는데 내 위에 과장한테 갖고 가잖아요. 그럼 과장이 딱 보고 이렇게 사인하잖아, 이렇게. 근데 보통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결제 주세요라고 말하잖아. 결제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냥 검토한 거야, 검토. 마지막에 사장이 한 것만 결제라니까. 물론 그게 이제 정결 사항도 있고 대결 사항도 있는데, 결제는 오로지 여기 박 국장이 한 것만 결제예요. 이 사람들이 서명한 거 있죠? 그건 결제가 아닌 거야. 그냥 서명한 거야. 검토에다 서명이야, 그거는. 결제가 아니고. 그럼 어쨌든 자, 김 담당과 검토를 2번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한자 요 두 개가 이제 검토자 되는 거지, 이렇게. 협조 받은 거 없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의미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그런데 요거는 두 번째 뭐냐면, 이건 지금 얘가 더 높죠, 얘보다. 이거 모습인데,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얘가 직접 기한했어, 행정사무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 총괄 책임자니까 얘가 총괄 책임자거든, 지금 김 담당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가 기한을 했다고, 이제. 그러면 먼저 업무 분담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래, 의견을. 그러고 나서 검토, 그 다음 결재 받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자, 김 담당이 아까 여기 있었던 김 담당이 여기로 들어왔죠, 지금. 여기 기한자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신주무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어딨나? 여기 있어요, 신주무가. 어디 있습니까? 협조자 칸에 내려와 있죠,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갖고 의견을 들은 거야. 의견 청취한 거라니까. 의청.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면, 얘가 더 아랫사람이잖아, 지금 직급 낮은 사람이니까. 그럼 내 밑에 사람한테는 검토 안 한다고 그래? 아니죠. 뭐 한다고 그래? 의견을 그냥 듣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는. 응? 의견을 들어, 의견을. 그러니까 검토는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받는 게 검토라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 과장 검토를 받았지. 그 다음 이제 그 박 국장 결재된 거고. 이 사람이 검토자예요, 지금. 여기는 이 두 명이 검토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총괄 책임자, 업무 분담자 등의 검토할 수 없다 그랬을 텐데, 그건 뭐 이제 총괄 책임자 또는 이 등등의 출장 등의 사유 때문이죠.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다. 그럴 땐 이렇게 표시 보면 돼요. 뭐 출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검토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래서 이제 기한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검토를 받는 것이냐, 뭐 의견을 듣느냐, 이렇게 이제 검토 과정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이해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조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협조 절차가 나오죠. 협조라는 거는 다른 부서에 이제 그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어차피 결재받기 전에 하는 거죠. 그 보면 다른 보조기관, 다른 보조기관 등의 관련이 있을 때 협조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여기죠, 지금. 자, 신주무가 기한했고, 김 담당, 이 과장 검토했고, 자, 기획관 결재받기 전인데, 이거 결재받기 전에 이걸 먼저 하는 거거든. 하는 건데, 바로 다른 부서죠. 민원 서비스 정책과에서 이 한 과장 이건 협조를 구해갖고,
일로 갔어요. 자, 그림상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검토와 협조를 받는 절차 그림이라고. 근데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책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저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해만 해봐요 한번. 이렇게 반으로 갈라보면 요 위에가 지금 요게 기한에서부터 검토 과정이고 요 밑에 있는 칸이 이게 협조 과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검토, 여기 있는 게 협조,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한자 기한했어요. 자기네 부서 총괄 검토 받았죠. 그리고 다른 부서 총괄한테 협조를 구한 거야. 그리고 내 부서 과장한테 검토, 다른 부서 과장한테 협조, 마지막 결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검토를 다 받아버려. 그냥 싹 다. 그 다음에 협조를 두 번째 이렇게 받아버려. 그 다음에 결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서가 내 부서에서 총괄 책임자 검토 받은 다음에 협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과장 검토 받아서 협조를 또 구한 다음 결제할 수도 있고 이 순서가 아니면 검토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 협조를 그다음 다시 이렇게 일괄 받아서 결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여기는 미울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1회 시험 나올 때 그럼 뭘 검토할 것인가를 이제 암기를 하게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에서 형식적 측면이라는 게 있고 검토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니까 내용적 측면에서 법률, 행정, 경제인데 이건 싹 다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지금 크게는 두 가지라는 소리예요. 형식적과 내용적 측면에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법조문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몇 개씩만 기억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형식적이니까 그냥 형식이래, 형식. 형식이니까 소관사항이 맞느냐, 절차 이상이 없냐, 뭐 요건 갖췄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6번까지 목차가 주어져 있지만 한 두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이거. 형식이라는 용어 가지고. 아니 그러면 기억이 안 나? 그럼 대충 말 안 들어버려요. 형식이니까. 형식이야? 그럼 뭐 절차? 뭐 이런 거? 요건 같은 거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적이 나오는데 내용은 그 목차만 먼저 기억해야겠죠. 법률, 행정, 경제라고 돼 있어요.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이것도 많아 보이나 두세 개만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냥.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 그럼 용어를 기억해, 용어만. 법률? 법률? 뭐 법정, 뭐 이제 이 법정 요건. 그 다음에 뭐 이렇게인데 기한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효 이런 말들. 그죠? 법률 용어. 법률 용어만 몇 개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이런 거죠. 뭐 복지, 재량, 여론 이런 거. 한 두세 개만 기억하시라는 소리야.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볼 때 여기는 경제적이니까 당연히 돈은 문제겠죠. 예산, 경비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갖고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다음 그림 보이는 건 뭐냐면 검토나 협조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할 때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85쪽에 보시면 거기 나온 게 있죠. 검토 협조 과정상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의견을 있다? 그럼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토니까 오른쪽에 그 그림이 이 그림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본문의 마지막 또는 별지에다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요 그림상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실제 시행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검토 과정상 표시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시행할 때는 이런 게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검토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컨대 뭐 이 한 과장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의견을 이런 거 표시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참고로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검토 협조할 때도 의견이 있을 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검토하고 협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토가 됐고 이제 협조가 됐어요. 순서가 지금 뭐 했냐면 우리가 기한을 했어. 기한을 했고 두 번째 검토와 협조를 거쳤어요. 그다음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이게 단계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다 이렇게 일일이 물어볼 거야. 기한이 뭐죠? 언제 하는 거죠? 종류가 뭐 있죠?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쭉 물어볼 거라고. 검토 협조가 개념이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요. 세 번째 다 어떤 단계냐? 그게 이제 결제란 단계야. 결제란 것도 한번 나왔다고 표시가 돼 있었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 검토 협조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관장 등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 해서 이제 결제부터 또 잠깐 쉬었다가 3교시로 넘어가자고요.